어제 수업 시간이,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개발부담금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어제 최인철 전 지회장님이 설명한 게. 그러니까 중개를 여러분이 하다 보면은 좀 맹점이 있어요. 여기서 맹점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하면서 약간 모순되는 점들이 있거든요. 중개사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손해배상에서는 승소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원고 청구 기각을 한 거죠. 매수자가 그 개발부담금을 내게 된 거예요. 매도자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행위. 그러니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것은 비도시 지역에서 5년 이내에 동일 사업으로 해서 연접해서 1650제곱미터, 500평 이상을 개발하게 되면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이 5년 전에 개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일반인이, 여러분도 모르는 개발부담금을 일반인이 어떻게 알아요? 응? 5년이란 기간 셀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응? 그런 것들이 맹점인 거죠. 근데 누구한테 불똥을 튀어요? 공인중개사한테. 일단은 매도자한테 청구해 봤더니 안 되고, 광주시한테 패소하니까 어떻게 돼요? 매도인하고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판결에도 나오지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사항이 아닌 거죠. 부담금이기 때문에. 그게 요지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내 재산을 가압류하고 소송을 걸어온 거죠. 그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를 하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맹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겠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으로 해서 혜택을 받았는데 5년 내 그거 되팔면은 토해내야 돼요. 근데 그 개발한 사람 잘 몰라요. 사정상이 있어서 5년 개발했다가 다 혜택 받고 팔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불똥이 튀냐? 매수자하고 공인중개사한테. 그래, 난 책임이 없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으로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아서 공장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참 중개하기 좀 힘들다. 요즘 전세 사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그래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체계를 공부하시는 이유는 결국에는 중개사 입장에서는 물건 확인, 그 다음에 토지 투자자나 전문가 입장에서는 물건 분석, 네,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용 목적 보호가 있죠. 농지법, 산지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법은 됐고, 초지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해당이 되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개발하려고 했더니 분묘가 있어. 배운 건 있죠.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의 하나죠. 분묘기지권. 어떻게 할 건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죠. 피하라. 하지 마라. 손도 대지 마라. 그럼 뭘 할 건데? 산에 그럴 만한 땅에 묘 없는 산이 어디 있어요? 묘가 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향이 좋다는 거예요. 나지막하고. 삐아랬다가 산수를 쓰지는 않잖아요. 그 다음에 북향에 그늘지고 하는 데다 산소 안 쓰잖아요. 남향에 그래도 좀 자리가 있는 데다 쓰잖아요. 옛날에 사셨던 분이 좀 양보해 줘야죠. 후세 사람들이 집 짓고 살겠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직면한 것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반경. 중심선에서 5m. 거기 있어요. 제가 나눠드린 교재.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의 적용 면제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 기준에 있어요. 그러니까 쭉 보세요. 지금 보시면 곤란하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이 뭐냐면요. 여기 딱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수질보전 특별대책, 일권역에 살고 있잖아요. 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환경보존법, 대기화전보존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이 정도. 그 다음에 생수공장 유치하실 분은 먹는 물 관리법 정도.
이게 뭐 오늘은 좀 졸릴 수도 있어요. 제가 하품도 몇 분 하시는 걸 봤어요. 오늘 지금까지 공부하신 것 중에 궁금하신 거 질문 없어요? 물어봅니다. 네. 네. 개발 부담금 있잖아요. 네네. 똑같은 케이스가 좀 예, 예. 매도자 측은 모르기도 하고 예.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예, 모르죠, 그 사람도. 네. 예, 몰라요. 예. 그랬을 경우 이걸 해야 되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실래요? 그 매도자. 개발에서 필지를 나눠서 필지를 이제 매도를 음, 중개를 했는데 음. 그분이 이제 가족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네네. 가족 합쳐서 예, 예, 이상 예, 되면 예, 이 개발 부담금이 매수자 예,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딱 나중에 나왔어요. 그게. 예, 그렇죠. 네, 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매수자가 엄청 화를 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참 그게 좀 문제인 건데, 이제 우리가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개발행위허가 대상 중에 건축 있고 공작물 설치, 그 다음에 토지 하나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형질 변경, 그 다음에 토속 채취, 그 다음에 토지 분할, 그 다음 적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분할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해 보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사기꾼 새끼들 때문에 원래는 국계법에서 그 분할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안 넣었었어요. 제가 뭐 설명을 하지만, 그러니까 분할은 우리가 건축법에서 그 최소 분할 규정만 있으면 되는 건데,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2000년도 초부터 해갖고 전국의 기획부동산 이 사기꾼 새끼들이 욕해도 되죠? 엄청 칼질해서 자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토지 분할을 이제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넣었어요. 피해자들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임의 분할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임의 분할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만 분할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땅을 2000평 갖고 있는데 그것을 350평을 우리 정승하 중개사님한테 팔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내가 임의적으로 자를 수가 없는 거야. 그 기획부동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라. 네? 제가 이제 도시계획조례 그 설명하면서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매도자가 사용승낙서를 해주는 거예요.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딱 하려면은 내가 뭐 이 땅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응? 그래서 사용승낙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용승낙서 자체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서는 토지 사용승낙으로, 그러니까 토지 임대차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개발로 합산해서 해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주변에, 그러니까 1단지가 어떤 동일 사업 목적으로 개발이 된다 그러면 개발 부담금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중간에 이제 완화해 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단은 현재로서는 500평, 499, 1650제곱미터예요. 1650제곱미터로 자르면 안 돼요. 1645나 이렇게 잘라야 돼요. 1650은 부가 대상인 거예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서는 990이에요. 990으로 자르면 안 돼요. 부가 대상이야. 989? 좀 애매해. 잘못하면 측량했더니 990이 나올 수 있어요. 980, 뭐, 좀 줄여서, 한 2제곱미터라도 줄여서 자르시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토지 개발하면서 많이 이제 했죠. 임의 분할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요번에 이제 농지법이 작년에 농지 사기꾼 새끼들 때문에 또 농지법이 강화됐잖아요. 농지법이 강화되니까 누가 피해 봐요? 진짜 농사 짓는 사람들이 피해 보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저 유학 좀 가게 돈 좀 주세요. 농지밖에 없는데? 근데 농지를 살 수 있는 법을 강화시켜 놓으니까 농지를 마음대로 못 파는 거고 그럼 제값을 못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기획부동산 때문에 결국에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합리적으로 해서 2000평 중에 350평 사서 350평 너무 큰가? 한 200평 사서 전원주택 짓고 싶은데 이전에 또 이분이 아들들한테 기대기 힘들어서 조금씩 땅을 파는 거예요. 사용승낙으로. 200평, 200평, 200평.
5년 안에 200평, 200평, 200평 팔으면 마지막 해당되는 사람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거죠. 승낙서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승낙서를 해주고 취소를 해버려요. 승낙서를 해주면 개발행 허가를 받으면 이제 분할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측량 이제 쉬어야 되는데 쉬었다 할까요? 계속해요?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측량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현황 측량하는 거 있고, 그다음 경계보건 측량. 경계보건 측량이 먼저겠죠. 경계보건 측량, 현황 측량, 그다음 분할 측량.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경계보건 측량이라는 건 뭐냐면 좌표상에 있는 것을 지표에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거예요. 말은 쉽죠. 네. 그걸 누가 해요? 국토정보공사에서. 물리적으로 구현한다는 게 뭐냐면 빨간 막두 박는 거예요. 좌표상에 있는 것을 우리 실질적인 지표상에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경계보건 측량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네 땅은 이제 꺾이는 점마다 말뚝을 탁탁탁 박아주죠. 네. 그것이 경계보건 측량인 거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또 현황 측량을 언제 하냐면 말 그대로 현황대로 측량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부지 안에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네? 내 부지 안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1m 이상 옮겨지면 설계 허가받은 사항보다 옮겨지게 되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지 경계, 건축선에서도 띄는 규정이 있지만 이제 대지 경계선에서도 이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0.5m, 50cm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각 그 용도 건축물의 용도별로 좀 다르게 규정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 건축조례에 있어요. 이따 다 보여드릴 거예요. 네. 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황 측량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건물을 똑바로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다음에 이제 하는 게 이제 분할 측량. 대부분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경계보건 측량하고 이제 분할 측량 같은 경우는 같이 해요. 네? 두 번 나오지 않고. 네. 그리고 이제 현황 측량을 할 때도 여러분이 좀 기술적인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응? 그러니까 이제 뭐 땅이 뭐 한 10만 원, 한 30만 원이다 평당. 대충 해요. 예. 대충 가운데다 널찍하게 짓죠. 뭐 했다고 그냥 뭐 가운데다 뭐 50cm 띄어갖고 막 짓지 않아요. 응? 대충 지어. 뒤에다가 그냥 컨테이너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가설 건축물 놓고 쓰면 되잖아. 근데 땅이 평당 1,000만 원이래. 어떻게 해요? 경계 넘어가면 안 되지. 꽉 차게 지어야지. 50cm만 띄어야지. 그러니까 기초하고 다시 한번 측량해. 혹시 경계 넘어갔나? 아니 10층까지 지었는데 이거 넘어갔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건물을 부시든지 옆에 땅을 사야 되는데 옆에 땅도 못 사. 왜? 옆에 땅을 사려면 그 사람이 땅을 내놔야 되는데 그 사람이 땅을 내놓으면 건폐율 위반이에요. 응?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지금 기획부동산 사기꾼 새끼들 때문에 필지 분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을 생각하는데 원래 필지 분할을 못하게 하는 게 건폐율 위반이라든지 과소 필지 때문에 건축법에서 필지 분할 제한이 있는 거예요. 응? 그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됐죠? 잠깐 쉬었다.